뭐 인수분해 뭐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요거부터 좀 얘기부터 좀 하고 주원아 인수분해가 뭐라 그랬지? 방식을 곱으로 좋아요. 곱으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애들을 곱셈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그것을 인수분해했다고 합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정말 기본기는 우선 곱으로 바꾼다. 이게 우선 인수분해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전개의 역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곤란해져요.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봐봐. 주원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제곱 왜? 전개 역방. 자, 주원아, 저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A 플러스 B 왜, 어떻게 한 거야? 되게 신기하지, 이거. 저 인수분해 하는 애들이 없어. 할 줄 몰라, 저거 다. 아니, 공식은 아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은, 야, 이거 전개하면 이거잖아. 야,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전개를 한 거를 보고 이걸 찾아갈 거야? 앞으로 인수분해가? 그게 안 될 거를? 그러니까 얘도 인수분해를 못하는 너희들이라는 거야. 준아, 저거 인수분해 한 거야? A 플러스 B 어떻게 한 건데, 인수분해를? 좀 알려주면 좋겠어, 나는. 저걸 방법이 뭔데.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지? 어떻게 한 거지, 저거? 생각해봐. 그렇게 많이 인수분해하는 거를 방법을 몰라.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저거니. 나도 알지, 그건. 근데 그게 인수분해한 게 아니잖아. 예측한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거야. 인수분해가 뭔지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항이 3개짜리인 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나중에 가보라. 이게 안 되면 그게 센 C단계가 더 안 풀린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묶었더니 A로 묶었더니 A 더하기 2B인데 뒤에가 묶이질 않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B를 묶었더니 또 앞에 거랑 묶이질 않는다는 거야.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하나 있는 거야. 누구야 욕심쟁이가 여기서? 얘가 욕심쟁이야. 너 왜 두 개니? 그러니까 이렇게 뜯었어야 돼. 뜯어주면 이렇게 A로 묶으니까 뭐가 돼? 그렇지. A 플러스 B가 되고 뒤에 거를 B로 묶으니까 뭐가 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5가 드디어 공통인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공통인수가 보이는구나. 그럼 묶어라. A 더하기 B로 묶었더니 앞쪽에서 A가 있었고 뒤쪽에 B가 있었다. 우와,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거의 본 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하면 또 저렇게 찢어야 되는 인수분해를 너는 절대 못 풀지. 저렇게 찢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3AB를 AB 더하기 2AB로 찢어야만 하는 인수분해가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를 이거 니네 지금 나보다 못하잖아. 이거 다 못해. 저거 그냥 야 저거 인수분해는 뭐야 물어보면 너 저걸 몰라? 야 저거 A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냥 다시 물어봐.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냐고? A 더하기 B 제곱하면 저거잖아. 그건 나도 알아, 삼룡아.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인수분해해달라고 전개 역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도 이 답을 못해.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처음에 저거를 저렇게 배우나 보지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이거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거야.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잡아와. 없애버려야 되니까. 걔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초반에 그래, 초반에.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변형하여 공통인수를 만든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적절히 변형한다는 게 이렇게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뭐 기본기 이런 거예요. 기본기는요. 기본은 자, 첫 번째 보통 한 개수로 많이 분류하죠. 한 개수.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인 경우. 항이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M을 뭐 해버리면 돼요? 묶으면 됩니다. 항이 두 개짜리는 고민할 것도 없다. 아유, 똑같은 거 있으면 묶고 없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이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입니다. 만약에 항이 3개짜리가 있습니다. 3개짜리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인수분해가 사실 X자 인수분해예요. 이걸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쌤이 제일 많이 하는 걸 적어드리는 거지 이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항이 3개였잖아요. 이제 이걸 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많습니다. 막 찢어야 될 때가 있고 합쳐야 될 때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항이 3개짜리 있지만 항이 몇 개짜리도 있어요. 4개짜리도 존재합니다. 항이 4개짜리는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항이 4개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분류해서 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인수분해할 때가 있고 이게 두 개 묶어서 할 때가 있고 혹은 하나 셋 이렇게 나눠서 인수분해할 때가 있습니다. 항이 4개니까 4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먼저 묶고 묶어서 어떻게 한번 작업을 해보자 이럴 때도 있고 혹은 항이 4개짜리가 있을 때 야, 이번 이렇게 묶어봐 그래 얘는 따로 봐 이런 모습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원아 이제 항이 몇 개짜리로 할까요? 5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이 5개부터는 분류하지 않고요. 그 항이 여러 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4개까지는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 놓으시면 되는데 항이 5개부터는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 개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이걸로 해요. 항이 많어. 와, 짱 많어. 어떻게 인수분해야지? 방법이 어떻게 해야지 지금? 항이 많어. 5개 이상해. 어떻게 해야지 주원? 방법. 인수분해하는 방법. 대입? 내림? 아 무슨 대입이야. 내림 차순 정리를 일반적으로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내림 차순 정리 문자가 여러 개 있겠죠. 항이 여러 개고 그러니까 문자가 좀 여러 개, 문자가 2개 이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뭐 그냥 거의 다 이쪽이에요. 내림 차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지 보통 해결이 된다. 근데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이 내림 차순 정리라는 게 X에 대한 내림 차순도 있고 Y에 대한 내림 차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 그럼 주인공 문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자로 해야 되는 거냐면 차수가 가장 높은 거로 할까 낮은 거로 할까?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맞습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높은 거로 선택하는 건 좀 성격이 이상한 거죠. 왜냐면 높은 거는 다루기가 좋지 않은데 낮은 거로 하시면 됩니다. 낮은 거로. 원래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이빨 괜찮니? 이빨 뽑았더니 오늘 충치 치료할 거야. 네. 신경 치료? 아팠어? 딱히 근데 안 아프죠? 요즘 되게 치료 잘하는 것 같아요. 치과 가면 안 아프고 잘해준 것 같습니다. 와, 옛날에 진짜 대진을 썰었는데 진짜. 나 진짜 그 치과 치료받다가 간호사 얼굴 발로 찬 적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누워 있었는데 발이 올라오는 거 어떡하니? 갑자기 간호사 얼굴 발로 찼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내가 보기엔 그 의사가 여기 뭐 신경 잘못 건드려가지고 온몸에 그 전기가 그 불나는 느낌 알아요? 번쩍하면서 발이 쫙 올라오면서 간호사 얼굴을 발로 찼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때 진짜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때 그거 한번 치료 그 번쩍 그거 한번 당하고 나서부터 치과 진짜 어릴 때 무서워했어요. 진짜 나 치과 절대 안 간다고 진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치과는 안 간다. 진짜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 뭔가 진짜 그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전기가 쫙 이렇게 가죠. 번쩍 이러면서 발이 쫙 올라오는. 형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 치과 자주 가는데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안 아프게. 옛날에 뽑을 때도 이빨 뽑을 때도 잡아가지고 뭉쳐요 그래서 와 이렇게 뽑으면 너무 아파 이빨이 막 다음날 막 이만큼 붓고 이러잖아. 요즘은 붓지도 않아. 뽑아. 좋아요. 요게 이제 우선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적인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있어요. 보기차식이. 지원아, 보기차식이 뭐야? 치우는 거. 그러게 하네요, 진짜. 보기차식이 뭐죠? 보기차식이 뭐죠? 그러니까 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수학 공부하기 편하단 말이야. 이 복자가 무슨 복자야? 중간. 그게 거듭할 복자야. 그러니까 저게 2차식의 거듭 제곱으로만 표현된 식을 말해.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절대 안 까먹지. 이거 왜 까먹겠냐? 2차식의 거듭 제곱들, 2차, 4차, 6차, 8차 이런 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보기차식은 뭐냐면 그 식을 봤을 때 얘가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이야. 홀수가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을 보기차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짝수, 차수, 항우로만 구성된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해. 용어 좀 입에다 달고 살아. 이 용어를 모르는 게 무슨 수학을 하니? 맨날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야. 보통 이렇게 생겼어.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면 문자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죠. 막 6차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거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를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기억나죠, 이거? 이런 애들은 치환을 보통 해요. 여기서 이제 x제곱을 대문자 x가 치환하자. 치환해서 a 라지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라지 x.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는 거야. 치환을 먼저 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면 돼.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로 가셔서 여기서 얘가 이제 2차식인데 그 x자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이제 x자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시도해봐서 첫 번째로 yes 인수분해가 되네. 됐는데 뭘 참어? 그냥 고해.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얘가 정수 범위에서 땀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소리 하지 마시고 방정식이 아니야 임마. 어떻게 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적절히 변형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합차 모습으로 바꿔야 돼. 알았지? 이게 지금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전체적인 맵이란 말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간단하게 정리. 그 다음에 상과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기본적인 인수분해의 큰 로드맵인데요.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반식의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상반식은 뭐야, 강지원? 이 개념들이 없어. 상반식이 뭐야? 주원아, 상반식이 뭐야? 상반식이 뭐야? 아는 게 없어. 상반식이 뭐야? 그 상자가 무슨 상자야? 이게 상. 상이 맺힌다. 이런 말 하잖아. 저게 약간 거울 상 마주볼 그런 뜻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상반식이 뭐냐면 이 상반식의 뜻은 이게 거의 국어 수업 같은데 이거. 이건 개수가요 좌우 대칭을 이루는 식을 상반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좌우 대칭 구조의 식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을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뭐야, 지원아? A.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식을 상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거 딱 놓고서는 좌우가 어때 지금? 그렇지, 이런 모습을 상반. 물론 오차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식을 이 상반식이라고 한다고요. 얘는 가운데가 딱 걸린 건 없지만 좌우가 이렇게 대칭 구조가 잡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을 벗어나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보기차식이랑 상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식은 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5차식은 이게 4차식.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짝수, 차수,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최고차가 몇 차니까요. 아까 얘는 홀수, 차수, 상반식 그거라고 합니다. 자, 딱 15초만 생각해 봅시다. 공부한 티가 나나 봅시다. 이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행복하죠 나는. 선생님, 저거 그거잖아요. 으아. Hey boy. 역수근? 오, 그렇죠. 얘가 역수근이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순서를 뒤집어도 어때요? 같으니까 얘가 나중에는 역수근에 관련돼서 변별력이 만들어져요. 이건 개수를 뒤집어도 어때? 처음 거랑 같잖아. 만약에 이렇게 풀잖아. 자, 만약에 한 근이 2야. 다른 근은? 2분의 2분의 1인 거야. 무조건이야 이거. 만약에 얘가 한 근이 5야. 좋아. 다른 근은 뭐야? 5분의 지훈아, 이게 한 근이 만약에 7이야. 다른 근은? 7. 그럼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 그럼 얘가 중근을 가졌어. 주원아, 중근 뭐겠니? 1. 또는 그렇지. 이게 변별력이라는 거야. 뒤집어도 같은 게 1과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고차방정식 나라에 가면은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쌤이 설명을 할 거야. 야, 이거 기억하지? 역수근 기억하지? 개수 뒤집어버리면 근이 뒤집힌다며. 근데 제가 만약에 중근을 가졌대. 그 중근 뭘까? 선생님 당연히 1이죠. 마일도 괜찮? 마이너스 1은 역수를 취해도 뭔데? 그렇지, 마이너스 1이고 1은 뒤집어도 뭔데? 무조건 얘네가 중근인 거야. 이런 것들은 본인 머릿속에 배경 지식으로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기억하시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방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고 이제 복소수 방정식을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아직은 그거 다루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게 있으니까 우리 좀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요런 애를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1단계, 적어드릴게요. 1단계 요렇게. 자, 우선은 이게 팀을 주는 거예요. 팀을 줘서 먼저 묶으세요. A로 묶어서 x 4제곱 더하기 x 그냥 하지 마시고 미쳤어.
여기가 방정식하는 거고. 자, 가운데 여기 요거 가운데 이 친구 없는 애 있지? 강지원 같은 친구. 요런 애. 지원아 이러면서 지원이 몇 차였어? 지원이 2차였는데 2차. 그거를 전체를 1단계는 x제곱으로 묶는다야. 우선 저거를 묶는다. 묶어버려. 짠. 묶어서. 그래서 어떻게 묶어요? 얘랑 얘는 묶어서 이거는 뒤집어서 가면 되잖아요. 자, 묶어버려 이렇게 됩니다. ax 제곱에 묶어서 아까 내가 저 빨간색이 이제 같은 팀들이거든. 팀? 같은 팀으로 가야 돼. 그래서 a로 묶어서 얘를 이거를 뽑아냈으니까 x제곱이랑 쓰면 되고요. 얘는 a였기 때문에 x제곱분의 요렇게 먼저 한 템포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요 친구 제곱을 묶었으니까 x 가시고 저 뒤에 친구는 요렇게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지원이는 이제 이거지. 여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주원아, 이제 2단계를 뭐 하고 싶어? 이런 애를 봤는데. 주원아,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지. 누구를 치환하고 싶어? 쟤를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본인이 좋아하는 거로 치환을 해. 치환을 해버리면은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이 친구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은 따라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자 뭘로 치환할 수 있어? 이거 뭐 하시고? 제곱을 하시고 얼마를 빼면 똑같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잠깐 냅둬. 얘는 앞에 잠깐 묶어 냅두고 이거를 t로 치환하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된다. 그래서 3단계로 할 일이 뭐냐면 x제곱 마지막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요만큼 괄호 안의 파트 보이죠? 그 괄호 안의 파트가 요 t제곱에 대한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t제곱.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이게 t. 2차식 t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요 t에 대한 2차식 요 파트이죠. 요 파트가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내가 아는 교과과정상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를 인수분해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고1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치환 잘 하시면 여기는 인수분해가 돼야만 합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4단계는 뭐냐면 4단계는 앞에 x제곱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하고 다시 t를 누구로 바꿔주고 x 더하기 x분의 1로 치환을 돌이켜주고 그 다음 관리는 여기 앞에 x 몇 개 묶여있어? 2개 묶여있지. 하나는 여기다 곱해주고 하나는 여기다 곱해주면 돼. 이렇게. 그 앞에 x 2개가 사라져. 그러면서 여기가 완벽하게 2차식으로 결정이 돼. 요게 이제 상반식을 인수분해하는 전체적인 방법이야. 빨리 적어. 연습시켜줄게.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170번인데 요런 거를 상반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아유, 스텝 A야. 어렵긴 하고. 근데 이제 방법을 한번 배웠으니까 방법대로 정확하게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자는 거지. 이제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를. 자, 먼저 x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3승에다가 바로 좀 갈게. 자, 먼저 1단계 누구를 묶어버리라고? 묶어버려야 돼. 나누면 안 된다. 나눌 수가 없어. 종호가 없단 말이야. 묶어버리면 얘가요. x제곱에 그 다음에 맨 끝에 거를 x제곱분의 1로 같은 팀 가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x분의 1 가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3이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치환하라고요? 요거를 치환하시라고요.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뭐 본인 취향대로 치환을 하세요. 얘가 t가 돼버리면은 이 앞에 파트 보이죠, 이거? 얘는 누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단계 다 왔고요. 3단계는 이제 인수분해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x제곱을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그 안쪽에가 t제곱이 생겼고 마이너스 가운데 2t가 하나 있고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아이고 너는 플러스 1 돼버리네. t-1이 완전 제곱 만들어지네 이거. 얘가 그래서 t-1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이 친구를 t를 다시 이걸로 한번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죠? 처음에 풀어주는 거. 오,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x분의 1 가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이거는 뭐 둘 다 제곱인데 가만 냅둘 수가 없잖아. 지수 법칙으로 얘는 전체에 제곱을 붙이면서 이 안에 것끼리 쿵짝쿵짝 곱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이 안에 것끼리 곱해버리면은 x 제곱 하나 생기고 이렇게 정리하면 1 생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x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곱이 전개가 되는 것이다. 여기 상반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보기차식 한번 가볼게요. 173번입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이건 이제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짝수, 차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을 말한다. 볼게요. 1번. x 4제곱에 더하기 4가 되어 있습니다. 치환을 해야 되는데요. 치환을 해도 얘가 만약에 뭐 이거를 x제곱을 뭐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더라도 얘가 이제 라지 x 제곱에 플러스 4가 만들어지니까요. 얘가 지금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정수 범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 앞에 거 x제곱이랑 이 4는 가만히 냅두고 이 안에 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까 쌤이 합차한 옷을 만들려고 그랬지? 합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가 몇 x가 필요한가? 4x가 필요하지. 여기를 그래서 4x를 붙여주고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x제곱에 더하기 4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은 가운데를 마사 x로 해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거 시험에다 두 개 다 해봐야 된다.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위에 게 진실이야, 아래 게 진실이야. 주원아, 위에 게 진실 같아, 아래 게 진실 같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합차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버리시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와서 이 앞에 게 이제 라지 x 플러스 2에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웬만하면 제곱수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치환을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주면 라지 x를 스몰 x 제곱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얘가 스몰 x 제곱에 플러스 2에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4x 제곱이에요. 다시 한번 이 친구를 2x에 이렇게 바라봐도 식이 똑같잖아요. 합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하기를 할 거니까 내림차순으로 2x 플러스 2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2x를 뺄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붙여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끝납니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한번 더 해볼게. 2번.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하는 거야 지금. 그 위에 171번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냥. 가장 간단한 거고 그게. 173번입니다. x 4제곱 더하기 7x 제곱에 더하기 16을 인수분해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선은 치환을 좀 하세요. 이 친구를 스몰 x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좀 해주면은 얘가 이제 라지 x 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 라지 x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제 그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면 여기서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가만히 냅두고 이 가운데 여기를 적절히 변형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16이니까 여기 몇 x가 필요해? 주원아, 몇 x 필요해? 8. 그러니까 8x 또는 지훈아. 마이너스 8x.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둘 다 해봐야 돼.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8x였으면은 원래 7x였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지. 그치? 근데 가운데가 이제 맨날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8x면은 뒤에는 얼마를 더해야 똑같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똑같단 말이야. 원래가 7x였으니까.
그럼 초록색이 잘한 거야? 오렌지가 잘한 거야? 그렇지, 초록색이 잘한 거야.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또 1은 또 제곱수가 맞잖아. 그래서 이거 초록색으로 선택하면 되겠구나. 딱 가지고 오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요렇게 묶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완전 제곱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라지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뒤에 마이너스 라지 x가 붙어 있었고 다시 한번 이제 초안을 풀어줘. 그럼 다시 이거로 바꾸면 돼. 그럼 얘가 스몰 x 제곱에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다시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합체함수. 한 번 더 해주면 x제곱 내림차순으로 한 번 더 했고 한 번 빼주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언제든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상관식의 인수분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인수 정리 한번 해볼게. 그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함이 긴 식인 거야. 그러니까 긴 식의 인수분해예요. 긴 식의 인수분해. 길어. 긴 식의 인수분해. 그럼 긴 식은 어떻게 한다고? 주원아, 긴 식이라는 건 항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어떻게 한다고? 그 내림차순을 이용해. 어떤 문자로 한다고? 어떤 문자로 한다고? 차수. 그렇지,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첫 번째 보세요. 긴 식은요, 항이 5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이고 문자가 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서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하는데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한다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이야. 해볼게. 177번. 우와, 무슨 교수서 이거 해보자. 아니야, 이거 하나 해. 176번. 두 번째 것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 얘가 그러면 현재 지금 8x 3승에다가 그 다음에 4x 제곱의 y에다가 길어요. 마이너스 4x y에다가 마이너스 3y 제곱에다가 더하기 4y에다가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달래. 초반에 이거 좀 어려워하지. 맨 처음에 기초 개념 할 때 있잖아. 항이 너무 많아. 이게 몇 개? 6개란 말이야. 문자는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무조건 이쪽이야. 그러면 지금 자 주원아, 어떤 문자로 인수분해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효과적이니? 그렇지. y로 한단 말이야. y로.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3차식. 제일 높은 게 x가 3차잖아. y는 몇 차야? 그러니까 무조건 y로 가야 돼. x로 하면 안 돼요? 되지 뭘 안 돼. 근데 불편해. 낮은 차수가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도 좀 잘해 이렇게 딱 적고 하란 말이야. 자, y제곱의 개수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네? 맞아. 그 다음에 자, y 개수를 불러보자. 4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생기네. 우선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y 없는 애가 어디 있어? 맨 앞쪽에 8x 3승이 있고 뒤에 누구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자가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요 상수역하라는 애들 있지. 잘 들어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x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인수분해죠. 근데 니네가 이게 x제곱에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이런 거 인수분해 하려면 너무 잘해. 그렇지? 이거 인수분해 누구로 돼? 3, 6, 18이지? 6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근데 이게 니네가 지금은 되게 많이 해서 정말 잘하는데
인수분해 이 x자 인수분해 처음 배운 날 기억하니? 기억나? 처음 배웠을 때 선행할 때. 그럼 처음 배울 때 이거를 가르치고 나서 연습을 시킨단 말이야. 모든 학원들이 좀 이제 숙달이 돼야 되는 거. 애들 시켜보면은 이게 1 곱하기 10 아닌데 2 곱하기 9 아닌데 3 곱하기 6 아닌데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렇게 했었어 니네가 맨 처음에. 지금은 많이 했으니까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 뭔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x자 인수분해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x제곱에 뭔가 x에다가 약간 이런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구조가 잡혀있지? 그럼 니네가 여기 이 뒤에 상수 파트 여기 보이지? 여기는 얘는 지금 이 곱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근데 아까 니네가 이거를 1 곱하기 18도 해보고 2 곱하기 9도 해보고 3 곱하기 6도 해봤던 거잖아. 여기는 그래서 계속 곱으로 쪼개야 돼. 이거를 여기를 인수분해를 해야만 한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상수 자리니까 이게 얘 곱하기 얘로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운명이거든. 납득이 됩니까? 근데 이 세모 자리는 뭐야? 여기는 누구의 자리예요? 여기는 합의 자리라고요. 합의 자리. 여기는 이렇게 더해지는 자리지 않냐 이거야. 여기는 그냥 이거를 절대 건들지 마. 풀어헤치지 마. 묶지도 마. 이거 묶으면 안 되지. 더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지 말고 여기를 잘 건드려줘야 돼. 이 파트는 인수분해가 돼야 될 자리란 말이야. 니네가 마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을 다 해봤던 것처럼.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 끝부분을 인수분해를 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갑니다. 마이너스 3 y제곱을 가시고요. 여기는 제발 4로 좀 묵지 좀 가세요. 더해서 전체 파트를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 2x의 전체 3승의 마이너스 1의 3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3승 빼기 3승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미안한데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면 지금 본인이 외우셔야 돼. 내가 그걸 여기다 적어주면서 소개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모를 것 같지도 않고. 자, 불러보자. 조원아,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2x 마이너스 1 세제곱 4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마 인수분해 공식 가물가물하면 같이 못 놀아. 그렇지? 그거는 지금 매너야, 매너. 삼성이 헷갈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좀 더 외우세요. 외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생 있어? 이 정도 스피드로 모든 공식이 나와야 외워지는 거야. 알았지? 외웠다는 걸 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래. 저 알고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3승 더하기. 오케이. 이거죠. 외워진 게 아니야. 알았지? 방금 봤어? 주원의 스피드? 대답 속도 봤어? 동생 있어? 없어요? 이게 외워진 거야.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래, 진짜로. 자다 깨워도 1, 3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게 외워진 거야. 진짜야. 이거 이렇게 안 외워지면은 시험장 가서 그거 못 써먹어. 진짜 나오질 않더라,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아. 그래서 좀 반복해서 외우시길 바란다는 거. 자, 갑니다. 여기서는 우선 개수만 쓸게요.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 여기서 y로 묶여 있어서요. 이렇게 크로스 곱을 하셔서 가운데 이 친구를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거 4x 제곱이니까 이렇게 한번 처리해 주시고, 그럼 이제 1이랑 2 곱했으니까 4x 제곱 맞춰줘. 그 다음 여기서 2x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이거 곱하기 이거로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얘랑 곱하면 이건데
이렇게 곱하니까 이거 만들어졌고 쟤랑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x 딱 더한 마사 x만 오고 3이니까 오 딱 맞네. 그치, 인수분해 끝. 그래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이렇게 곱하기 가시고 1y 플러스 이렇게 가셨어. 그죠? 이렇게 이 둘이 곱하는 건 인수분해 끝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걸 좀 잘하셔야 돼. 요거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해. 그런 거 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분해 많이 하는 한 개 하는 게 더 있죠. 뭐가 이제 그 인수정리라고 해서 조립제법이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할 때가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할 조립제법을 씁니까? 다항식 1차식.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때는 보통 그 식이 어떤 식일 때? 본인이 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를 조립제법을 해서 인수분해합니까? 그래서 이거 고차식의 인수분해예요. 차수가 높죠. 뭐 4차식, 5차식 그런 애를 인수분해할 때 보통 조립제법을 씁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문제 풀다 보면 좀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어찌됐건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차수가 높은 그런 애들을 인수분해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줄 알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인수정리라는 겁니다.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요 인수정리가 이제 약간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우리가 저걸 가지고 식도 많이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 인수정리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이게 뭐 방정식도 어렵고요, 2차 함수도 어렵고요. 뭐 고차 방정식은 더더욱 난리가 납니다. 인수정리를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특히 인수정리는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이런 거죠.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더라. 0이 돼버리면은 fa가 빵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면은 fx라는 애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x-a라는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의 이제 약간 좀 치명적인 부분은 먼저 숫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만 인수 하나를 찾으면서 인수분해가 시작이 돼요. 그걸 찾는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숫자를 아무거나 막 넣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고 계셔야 하고. 자, 봐봐. 180번 문제 예를 들어보자. 얘가 지금 2x 4제곱 마이너스 7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오늘 과제에는 고쟁이가 아니라 프린트로 나갑니다. 네, 인수분해까지 한번 끊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개수가 막 좌우 대칭 구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기차도 아니고 상반도 아니고 4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인수정리. 숫자 넣어봐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먼저 x에다가 막 찔러 넣어보는데 보통 애들은 1 넣고 y 넣고 안 되면 2 넣고 y 넣고 그럼 뭐지? 3 넣어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넣어야 되는 게 결정돼 있지 이거. 누구냐면 잘 봐봐. 어떤 애를 넣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2x 4제곱으로 시작을 했죠. 그럼 저보세요. 인수분해가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고 차이 배수가 2짜리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2x가 있고 뭐 x가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잘 봐.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 4개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4가 된다는 소리야. 약수가, 그치? 4. 그러면 요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애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치? 자세하게 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왔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왔습니다. 이 첫 번째 괄호에다 x에 얼마 집어넣는 거 성립돼요? 0돼요. 2분의 1 집으면 0되죠. 후보군이 첫 번째 2분의 1.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들어왔어. 얼마 집어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조립제법의 후보군. 내가 넣어봤을 때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이거. 1, 이거는. 마이, 이거는. 2, 이거는. 마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뿔마 1 가능하고, 뿔마 2 가능하고, 뿔마 4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만 딱 봤을 때는 집어 넣을 수 있는 게 뿔마 1, 뿔마 2, 뿔마 4인 거야. 그러니까 맨 첫 번째로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요 4 보이죠? 상수항. 이 상수의 약수가 우선은 대표적인 후보예요. 약수. 약수에다가 뿔마 붙인 것들을 모조리 넣어봤는데 와 이거는 다 안 되더라. 그럴 때는 딴 걸 넣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앞에 최고차항 계수를 가지고 와서 2분의 이렇게 가셔서 요 자리가 다시 뿔마 1, 뿔마 2, 뿔마 4.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2 이런 것들을 또 넣어보란 말이야. 걔네들 중에서 반드시 약수가 있어. 인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백날 5 같은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되지. 3도 절대로 안 돼. 저건 0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선 이거 약수를 집어넣어 보시고 근데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거의 약수. 그걸 넣다 보면은 반드시 그 안에 0되는 인수가 있을 겁니다.